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 전에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무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걱정 많은 손녀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할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택배기사가 남긴 섬뜩한 말.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이라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문단속은 잘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3살 여학생입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저희 가족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희 할머니는 부산에 혼자 사세요. 할아버지가 3년 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로 쭉 혼자 지내고 계시죠. 저희 부모님은 몇 번이나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오려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 싫다고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할머니 집은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어요. 감천문화마을과 비슷한 느낌의 언덕배기에 있는 40년 된 2층 집이에요. 예전엔 이웃들도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할머니 집 주변에 빈집들이 꽤 많아요. 할머니는 올해 79세이신데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세요. 혼자서 장도 보시고 작은 텃밭도 가꾸시고 그래서 저희도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사건은 지난달 말, 정확히는 10월 27일에 시작됐어요. 그날이 기억나는 이유는 제가 중간고사 준비로 정신없을 때였거든요. 한 달 정도 할머니께 안부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드렸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쯤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원래 정말 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6.25 때도 피난 안 가고 버티셨다는 분이고 태풍이 와도 끄떡 없으셨던 분인데 그런 할머니가 무서워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그런데 며칠 전부터 택배가 자꾸 와. 그런데 내가 주문한 게 아니야.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택배 배송 실수도 많고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깜빡하고 주문하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TV 쇼핑에서 주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웃집으로 잘못 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니야, 분명히 우리 집 주소야. 심지어 내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주문한 게 아니야. 분명히. 할머니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택배기사가 이상해.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떡해요? 목소리가 이상해. 뭔가 자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친절한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그냥 받지 마세요. 주문 안 한 거라고 하시고. 그래서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곧 받게 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면서 뒤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 마치 뭔가를 노리는 것 같은. 그때도 저는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작은 일도 크게 느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택배 실수일 거예요. 내일도 오면 택배 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그래야겠다. 그런데 얘야, 혹시 시간 되면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그만큼 뭔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중간고사가 있어서 시험 끝나면 바로 내려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시험 잘 봐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할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얘야, 미안한데. 또 왔어. 네. 뭐가요? 그 택배기사. 오늘도 왔어.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불안해 보였어요. 할머니, 받지 않으셨죠? 응, 안 받았어.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요? 오늘은 택배를 안 들고 왔더라고. 그냥 손으로만 문을 두드리면서. 할머니, 어제 택배 못 받으셨죠? 걱정됐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택배기사가 택배도 없이 안부를 묻는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필요 없다고, 주문한 적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받으셔야 해요라고 하더라고. 그 말투가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어. 이제 저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히 기억나세요? 글쎄, 키는 보통이고 마른 편이었어. 그런데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 계속 모자를 눌러 쓰고 있더라고. 택배회사 유니폼은 입고 있었는데 뭔가 낡아 보였어. 혹시 택배차는 봤어요? 그게 차는 못 봤어. 아마 아래쪽에 주차해놓고 걸어서 올라온 것 같아. 할머니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차로 바로 올라가기 어려워요. 보통 택배기사들은 아래쪽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와요. 할머니, 내일도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상해요. 그래야겠다. 그런데 얘야,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그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내일도 올게요. 꼭 받으세요 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일반적인 택배기사라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요. 알겠어. 그런데 얘야, 정말 시간 안 돼. 할머니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시험 때문에 빠질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2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험 끝나면 바로 내려갈게요. 그날 밤,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제 밤에 별일 없으셨죠? 응, 밤에는 아무도 안 왔어. 그런데 뭔데요? 새벽 4시쯤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요?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어. 발소리가 아주 조용히, 천천히.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마당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설마 그 택배기사?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야겠다. 근데 얘야, 경찰이 믿을까? 아직 실제로 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신고하세요. 이상한 사람이 계속 찾아온다고 하시면 돼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께서 다시 전화하셨어요. 얘야, 경찰서에 신고했어. 뭐라고 하던가요? 순찰을 늘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또 왔어. 또요? 응, 그 사람이 또 왔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상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웃더라고.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무서웠어. 그리고 할머니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니.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에 누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나 혼자 산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직은요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건 분명 위협이었어요. 할머니, 당장 집에서 나오세요. 이웃집이라도 가시고요. 괜찮아, 문단속 잘했으니까. 할머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전화 너머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똑똑똑.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또 왔어. 할머니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때 전화 너머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택배요. 이번엔 꼭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
전화 끊지 마세요.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저는 다른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할머니와는 계속 통화를 유지한 채로요.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택배예요. 전화 너머로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친절한 척 했는데 이제는 뭔가 짜증이 섞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절대 열지 마세요. 경찰이 가고 있어요. 알겠어. 그런데 무서워. 똑똑똑.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점점 더 세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안 열어주세요? 좋은 물건인데.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숨어 있지 마세요. 얘야, 정말 무서워. 할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용해졌어. 갔나봐. 그런데 바로 그때 뒤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머. 할머니가 깜짝 놀란 목소리를 내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뒤쪽 창문에서 소리가 났어. 할머니 집은 2층 집이에요. 뒤쪽으로는 다른 집들이 있고 앞쪽은 길가예요. 누군가 뒤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할머니,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방문 잠그고요. 저는 정말 급했어요. 그 남자가 뒤쪽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무슨 소리요? 뭔가 끽끽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무거운 걸 끌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그리고 옷장 같은 곳에 숨으세요. 알겠어. 그런데 얘야, 혹시. 바로 그때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미친 것처럼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시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가장 빠른 KTX였는데도 3시간이나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112에 다시 신고도 했어요. 이미 신고 접수된 건이네요. 순찰차가 출동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집에 계셨는데. 문도 잠겨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할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집 밖에 거의 안 나가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기차 안에서 3시간 동안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급하게 택시를 tas어요. 기사님, 정말 급해요. 빨리 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택시가 할머니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집 근처에 사시는 김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김할머니, 저예요. 혹시 우리 할머니 보셨어요? 어머, 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할머니 못 보셨어요? 아니, 오늘은 못 봤어.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가요? 오늘 오후에 그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요? 뭔가 무거운 걸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트럭 소리도 났어. 트럭 소리.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3시쯤. 그런데 이상한 게 평소에 그 집에는 트럭이 올 일이 없잖아. 할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큰 물건을 배달받을 일이 없어요. 게다가 할머니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트럭이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며칠 전부터 그 택배기사 말고도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이 동네를 돌아다녔어. 다른 사람들이요? 응. 2-3명 정도. 다들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어. 저는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드디어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집은 조용했어요. 마당에 있던 화분들이 몇 개 엎어져 있었지만 크게 어지러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할머니, 저예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할머니가 항상 켜두시는 TV가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늘 마시시던 차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는데 아직 따뜻했어요. 할머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끌린 자국 같은 게 보였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옷장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옷들이 바닥에 몇 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할머니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더 무겁고 더 느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할머니 방 안에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옷장 뒤쪽에 숨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끽, 끽.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무거운 걸 끌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리고 누군가 할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고 있었어요. 날 것 그대로의 섬뜩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택배 왔어요. 받으셔야죠. 그 남자가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옷장 뒤에서 숨도 못 쉬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가 방 안을 수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숨어 계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임이네요. 그 목소리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그가 뭔가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무거운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 혈액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었다고. 그럼 지금 할머니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김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온다고 연락드렸는데 걱정이 되어서 따라오신 모양이었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당신이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 택배 배달 왔습니다. 무슨 택배? 여기 할머니 어디 갔어? 그리고 당신 얼굴 왜 안 보여줘? 곧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이 3개 닫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옷장 뒤에서 나와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김할머니. 어머, 내가 왔구나. 그런데 여기 할머니 어디 갔어? 그리고 방금 그 사람은 누구야?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저는 김할머니께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김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모르겠어요. 분명히 집에 계셨는데. 일단 경찰에 다시 신고하자. 이건 아무래도. 그때 제가 2층에서 그 남자가 내려놓은 것이 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김할머니와 함께 다시 할머니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한쪽 구석에 커다란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밧줄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김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정말 끔찍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테이프, 수건, 그리고 주사기 같은 것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물건들이 무엇을 위한 건지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똑똑똑, 똑똑똑. 아주 규칙적으로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택배요. 또 그 목소리였어요. 그 남자가 다시 온 거예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문 열지 마. 할머니, 받으셔야 해요. 중요한 물건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마치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똑똑똑,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점점 더 세게, 더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으로 112에 다시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할머니가 실종됐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집에 와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급하게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10분 안에 출동하겠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봤나? 김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뒤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머!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뒤쪽 창문 쪽에서 누군가 기어오르는 소리가 났어요. 2층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는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문을 잠갔어요. 끽끽끽. 뒤쪽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어디 계신가요? 게임 이제 그만해요. 그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택배 받으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어요. 경찰이다. 경찰 왔어. 김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뛰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 남자가 도망가고 있었어요. 창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 그리고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집 안팎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신고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상한 택배기사 이야기, 할머니가 실종된 것,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까지. 그리고 2층에 이상한 가방이 있어요. 경찰관이 가방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 물건들을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히 납치용 도구들이네요. 다른 경찰관들이 집 주변을 더 자세히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뒤쪽 창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기 택배 상자들이 잔뜩 있는데 전부 비어 있네요. 창고 바닥에 택배 상자들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들이 전부 비어 있었어요. 이 상자들은 뭔가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상자들은 처음 봐요. 경찰이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전부 같은 택배업체 상자였는데 발송인 이름이 할머니 성함이었어요. 이상하네요. 발송인도 할머니 성함이고 받는 사람도 할머니 성함이에요. 모든 상자가 할머니가 할머니 자신에게 보낸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송장 번호들도. 경찰관이 송장을 자세히 봤어요. 전부 가짜 송장 번호입니다. 이런 번호는 택배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다른 경찰관이 창고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뭔가를 끈 자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이 창고에서부터 뒤쪽 길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차량 타이어 자국도 있네요. 트럭 같은 큰 차량이. 김할머니가 말씀하신 트럭 소리가 떠올랐어요. 김할머니, 오늘 오후 3시쯤에 트럭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죠? 맞아. 분명히 트럭 소리였어. 경찰이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변 CCTV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동네에서 최근에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더 있었네요. 비슷한 신고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상한 택배기사에 대해 신고한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단순 실수로 처리됐네요. 경찰관이 자료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주변 지역에서 5건의 유사한 신고가 있었어요. 모두 혼자 사는 70대 이상의 여성들이고,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그중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들이 신고한 상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해시태그 본문 7부 마이너스 추적. 경찰이 CCTV 분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주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오후 3시 10분경에 트럭 한 대가 이 집 뒤쪽 길로 나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어떤 트럭이에요? 소형 화물 트럭이고 번호판이 가려져서 정확한 차량은 파악이 어렵네요. 하지만 운전자는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들을 분석한 결과도 나왔어요. 이 상자들 정식 택배업체 상자가 아니에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로고나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짜 상자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범인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 일대에서 실종된 다른 할머니들 사건과 연관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법이 거의 동일해요. 경찰이 설명해 주길, 범인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미리 물색한 후 가짜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 구조나 생활 패턴을 파악한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거였어요. 보통 며칠에 걸쳐서 관찰한 후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실행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할머니들도 지금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손녀님,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경찰관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어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가겠어요. 여기는 어둡고 차갑고.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여기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른 실종된 할머니들도 같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 주변에 뭐가 보여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리고 기계 소리. 집에 오지 마. 위험해. 왜요? 할머니, 그 사람이 아직 너를 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찰이 급하게 전화번호를 역추적했어요. 이상합니다.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작된 전화번호인 것 같습니다.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단서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했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 기계 소리. 아마 지하나 공장 같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이 일대의 폐공장이나 창고 등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해시태그 본문 8부 마이너스 발견. 수사 2일째,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이 지역에서 15km 떨어진 곳에 폐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트럭이 자주 드나든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경찰 특공대와 함께 그 폐공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겉보기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쪽에 트럭 한 대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 트럭이 CCTV에서 본 트럭과 같은 모델입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안은 정말 어둡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공장 지하실을 발견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안에 할머니들이 갇혀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많이 약해지셨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얘야, 정말 고생했구나. 다른 방에는 실종됐던 다른 할머니 이분도 계셨어요. 모두 무사했어요. 하지만 범인은 없었어요. 범인은 어디 갔을까요? 그때 위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도망가는 소리였어요. 범인이다. 경찰들이 급하게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망친 후였어요. 하지만 범인은 멀리 가지 못했어요. 공장 주변에 경찰이 포위망을 쳐놨거든요. 결국 이 시간 후에 근처 야산에서 체포됐어요. 범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런 일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훔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 거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나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할머니들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 주려고. 완전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는 몇 달에 걸쳐서 이 지역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관찰했고 가짜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집안 구조나 생활 패턴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할머니들을 납치해서 그 폐공장에 가뒀던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들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계속 가둬두고 있었어요. 자신이 할머니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할머니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어요. 할머니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계속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봤어요. 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일찍 내려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며칠 후 퇴원하셨지만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어요. 이번엔 할머니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이제 혼자 살기는 무서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가족들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분들도 더 이상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셔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드셨어요. 밤에 자주 놀라서 깨시고 택배가 오면 숨으려고 하시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금은 여기가 더 좋다고 하시면서 손자들과 함께 지내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할머니가 밤에 택배 왔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세요. 물론 아무도 오지 않지만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범인은 정신감정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바빠서, 귀찮아서 소홀히 했던 안부 인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이런 범죄가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들. 여러분들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자주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택배나 방문자가 있으면 바로 의심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소한 것 같아도 신고하는 게 맞아요. 저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 모르는 택배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지금 제 옆에서 손자와 함께 TV를 보고 계셔요. 웃으면서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 꼭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